을지 오비베어를 아시나요? 장성열,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을지 오비베어를 둘러싼 이야기. 명동성당 근처 을지로에는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있습니다. 약 40년이 되어 서울시 미래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이 골목에는 노가리와 생맥주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을지 오비베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영업한 사실상 이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만든 가게입니다. 이 노포에는 5,000원이 넘는 안주가 없을 정도로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이 자주 찾곤 했던 가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게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제 철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의 어느 날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쳐 가게와 집기들을 부수고 가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을지 오비베어의 사장님은 지금도 가게 앞 노상에서 강제 철거를 규탄하고 상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만든 이 을지 오비베어를 강제 철거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건물주이자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만 10개의 점포를 내고 있는 만선호프입니다. 만선호프는 비교적 최근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들어온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만선호프는 자본을 앞세워 을지로의 노포들을 인수해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노가리 골목의 실질적인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만선호프가 말을 듣지 않는 세입자인 을지 오비베어를 강제로 철거하고 문을 닫게 만든 것입니다. 을지 오비베어는 만선호프의 막대한 자본력과 그들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 때문에 강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을지 오비베어는 끈질기게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을지 오비베어가 영업하던 곳에는 강제 철거를 규탄하고 상생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폭력을 저지르고 끝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만선호프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뮤지션과 예술가들이 모여 을지 오비베어를 지키기 위한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또 만선호프가 사실상 점령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행진하며 만선호프의 만행을 알리고 있습니다. 을지 오비베어를 둘러싼 전쟁과 국가폭력. 독일의 군인이자 정치 철학자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저서 전쟁론에서 전쟁을 두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선호프는 을지 오비베어에게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 용역 깡패를 동원해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국가, 그러니까 경찰은 어디 있었을까요? 불법을 진압하기는커녕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을지로나 명동에서 시위나 집회가 일어나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대처하던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 의미의 국가 폭력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야 할 폭력 상황을 수수방관만 하고 폭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가 공권력이 누군가가 내쫓기는 것을 수수방관했던 것은 을지 오비베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대 두리반, 카페 분더바, 라떼킹 강남역점, 서울 성북구 장이동 재개발구역, 종로구 채부동 궁중 족발 등 셀 수도 없는 곳에서 자본에 의한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 행동, 즉 전쟁, 예컨대 강제 철거 같은 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은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강제 철거에 저항하는 이들을 체포하거나 조사하기도 했고, 용역 깡패의 폭력은 못 본 척하거나 끼케야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국가폭력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학자 베르너 마이호퍼는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에서 국가가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 속을 파괴하면 사회의 연대가 파괴된다고 말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한 사회 내의 지배계급이나 특정한 종족, 정당, 종파 등과 권력을 장악한 타인이 폭력이나 자의에 의해 그 자체, 원칙적으로 처분될 수 없는 인간의 인격성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권력을 장악한 타인들은 인간의 존엄이 침해당한 희생자를 저항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도록 유기하여 그의 연대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 즉 인격성을 침해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연대성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연대성을 정반대의 방향으로 전락시켜버린다.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이 말은 곧 국가폭력은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사회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겉옷이 되어주세요. 구약성경 미카서에는 너희는 내 백성에게 원수가 되어 일어났다. 싸울 듯 없이 안심하고 지나가는 이들에게서 너희는 겉옷을 벗겨냈다. 미카서 2장 8절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만선호프는 싸울 듯 없이 안심하고 장사하던 을지 오비베어에게 원수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자본력을 동원해 강제로 가게를 부수고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본은 그리고 폭력은 약한 이들에게 자주 원수의 얼굴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내쫓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력에 대항하는 이들의 삶은 늘 처절합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 김진숙의 삶이 그랬고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SPC 자본에 맞서 50일 넘게 단식을 한 임종님의 삶이 그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부산부터 서울까지 걷고 단식까지 불사한 인권운동가 미류와 이종골의 삶이 그랬습니다. 만선호프의 폭력에 맞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을지 오비베어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싸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의 폭력에, 무관심에, 그리고 대자본의 잔인함에 맞서다 보니 처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 일어난 자들의 폭력에 의해 존엄성과 인격성을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되어 일어난 만선호프가 삶을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서서 싸우고 있는 을지 오비베어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혹시 명동성당 인근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바로 근처인 을지로에 들르셔서 을지 오비베어를 한 번씩 찾아주십시오. 원수에 의해 겉옷이 벗겨진 을지 오비베어에게 따뜻한 겉옷이 되어 주십시오.